그래서 부었을 때 왜 우리 좀 쎄깔치 이 수술하고 흡연이나 네. 술 같은 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다르지만 뭐 한 달 뭐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하지만 뭐 드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담배를 핀다거나 이게 피고 먹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한데.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술, 담배를 언제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바로 하세요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죠. 아, 그쵸. 가급적이면 이제 한 달이라고 얘기해놓고 한 달 지나면 언제요? 상태 봐서 그럼 조금 더 있다 해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끄는 건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수술 끝나고 담배 물면서 나가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바로 끝나고 바로 바로 이렇게. 끝나고 불면서 가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술을 했을 때 내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예를 들어 1%다. 그런데 담배나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 1%라는 게 5에서 10%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걸 했을 때 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1%를 증폭시킬 이유는 없죠. 그쵸. 그러면 왜 담배하고 술을 나쁘다고 하느냐? 결국은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형물을 넣든 뭘 하든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피가 가가지고 다 아물게 해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되면 정상적인 피가 가서 아무는 과정을 좀 지연을 시키죠. 그러면 상처가 좀 덜 아물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왜 우리가 술 마시면 빨개지죠. 네, 염증 반응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수술했을 때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 흉터도 많이 생기고 모양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담배도 안 좋고 술도 안 좋지만 거기 더 안 좋은 건 둘 중에 그나마 안 좋은 게 술인 거죠. 술이 더 염증을 그럴 수 있겠죠.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면 술이 둘 다 안 좋을 것 좋지만 같아요. 그렇죠. 술이 그렇죠. 더 안 좋은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요즘에 제가 이 SNS 봐도 이 붓기 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뭐 먹는 게 호박즙 네. 같은 거. 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근데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느냐, 이제 민간요법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온 건데 먹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호박즙은 좋은 건 네, 맞죠? 그렇죠. 뭐 몸에는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수술하고 나서 너무 누워 있거나 힘들게 있으면 오히려 많이 붓죠. 네네. 그래서 집에서 가볍게 좀 운동을 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돕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붓기 빼는 데 있어서. 저도 약간 옛날에 제가 수술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네. 뭐 어떻게 나올까는 그런 기대감이 컸지만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 수면 마취인데 네. 이 수면 마취가 안전한가요? 이게 안전한지도 솔직히 모르니까 그렇죠, 의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수면 마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가 있어요. 현기 씨는 뭐가 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면 마취.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한 거예요. 전신 마취 더 안전한 거예요.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 차이가 뭐냐? 어차피 둘 다 자고 있죠. 네. 수면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있어요. 네. 전신 마취는 근육까지 마비해서 자발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또 수면 마취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전신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없기 때문에 기계로 계속 펌프로 숨을 짜내주는 거예요. 수면 마취는 자발적인 호흡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양농도 때문에 훅 깊게 잠들게 되면 호흡을 못 해요. 네. 그럼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뉴스에 나오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던 어쨌든 수면 마취를 하다가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환자가 숨 안 쉬는 거를 못 보고 나면 수술을 진행하는 걸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호흡이 멈춰가지고 이제 위험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인 수면 마취는 좀 얕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너무 깊게 하면 약 용량을 많이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체질마다 물론 그렇죠. 다르죠. 맞아요. 저는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 상규 씨가 감기 걸리고 아파서 약 먹잖아요. 그럼 약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주무시는 사람들이에요. 수면 마취 할 때 잘 깨셨나요? 저는 욕했다고 하요. 아니 근데 본인은 기억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마취는 잘 된 거예요. 아 그거. 본인은 의식을 못 하니까.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잘 안 듣거나 술을 먹어도 강하신 분들은 네. 수면 마취제에 조금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것도 이제 용량을 또 높여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러다가 또 너무 높게 되면 확 하고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안전하게 오히려 주량이 센 분을 한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가격도 차이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전신 마취가. 마취 재료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그거 뭐 몇십만 원이 중요합니까? 그죠. 내 인생의 뭐 목숨이 맞아요, 달리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죠. 근데 막 거의 추천하는 거는 네.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의 수면 마취를 많이 추천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좀 더 접근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신 마취 뭔가 무겁고 무서우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은 전신 마취제도 회복이 빨라서 네. 금방 깹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울 건 없을 거예요. 이제 질문 몇 개 없는데 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예요? 뭐. 그게 이제 또 나라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낼게요. 일본 사람들은 공통적이게 노트를 한 10장씩 뽑아와요. 아 노트를.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모양은 좋다, 이런 건 싫다, 이렇게 해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환자일 수도 있는데 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시행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태국 사람들은 티나게 높게, 서양 사람들은 동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티나게 또렷하게 무조건 해달라 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좀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좀 수술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높이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낮추는 거잖아요. 그쵸. 깎고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래요. 네. 제가 보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되냐고 따져요. 네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왜 안 되냐. 나는 그냥 내가 읽는 그대로를 전문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가면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아직은 그 중국 분들은 그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성형과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서 그 환상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제가 제 경험상 그 코를 했을 때 네. 붓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제 코라고 했을 때가 언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코를 하건 뭐를 하건 진짜 자기만하게 될 때가 언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붓기라는 것을 굉장히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진짜 붓기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길어봤자 2주는 빠져야 돼요. 이게 큰 붓기. 큰 네. 붓기가. 근데 그게 초반에 붓기가 계속 안 빠진다는 것은 피가 고였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해야 돼요. 계속 부어있다. 그렇죠. 계속 부어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붓기가 아무는 것은 한 열흘 정도면 어느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이 들어있으면 멍은 한 3주 정도는 걸려요.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땡기기 시작해요. 흉살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우리가 어디 다치고 하면 겉에도 상처가 나지만 속안에도 상처가 나요. 그게 이제 3주가 가장 강합니다. 3주째. 근데 그게 강하게 잡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3개월 지나고 거의 한 90%가 풀리는 게 6개월 지나면 풀립니다. 그게 이제 90%. 나머지 10%는 2년에 가서 풀려요. 의사들이 어떤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조금 교정을 하고 했을 때 몇 달 있다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 암으로 가는 과정 기전에서 90% 정도 흉살이 풀리는 게 6개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6개월까지는 지켜보고 그렇죠. 나서 이제 뭐 다시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거를.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붓기가 수술하고 이 붓기가 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오히려 있죠. 이 붓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는 반면에 네. 이 붓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재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보다 대부분의 그 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르거나 네. 내 살이 없는 사람들. 아, 그래서 부었을 때 왜 우리 좀 셀카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방이식이라는 방법도 있겠죠. 지방이식을 해서 좀 얼굴에 볼륨을 주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질문을 다 했는데 또 네. 원장님 뭐 따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형에 대해서? 성형에 대해서 네. 성형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이상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네.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와 내가 원하는 이상하고 이걸 맞춰서 기대치를 좀 뭐 기대치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더 좋아진 경우도 네, 있어요. 그쵸. 물론 근데 살성이 좋아서 근데 그 어쨌든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기대를 맞춰서 수술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남이 했을 때 잘 됐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하느냐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촌이 다른 사람 배 아프듯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형을 할 니즈가 있는지 성형 의사라는 것은 수술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지 네. 무슨 장사치처럼 저는 여기다가 무슨 다 하세요 무조건 다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오면 제가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지 이걸 지금 이 순간에만 꽂혀 있는지 판단해서 좀 신중하게 하는 신중하게 것 성형을. 근데 저한테는 네. 처음에 미팅할 때 코로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 뭐냐면 네. 지금 상규 씨가 성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에 신경이 쓰인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네. 상규 씨. 다니면서 예를 들어 댓글을 보지 않고 내가 일생생활 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해요? 그런 건 딱히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댓글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적으로 고민이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렇죠. 진짜 맞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댓글도 관심이라 생각해서 그렇죠. 좋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좀 이 댓글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네. 강하게 잡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죠, 것 같아요. 그죠. 선배로서 좀 걱정해주세요. 그냥 뭐 네. 관심이라 생각하면 네. 어차피 막상 그렇죠. 또 그분 댓글 쓰시는 분들이 여기 네. 오시면은 네. 또 그렇게 말 할 거니까. 맞아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 네. 이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즐겁게 네.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면 네. 상규 씨도 그렇고 저도 최대한 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네. 그 댓글에 대해서 또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 게 있으면 또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색란에 네. 김한주 원장님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거기는 에이트 성형외과 에이트 성형외과 치면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 네. 하시면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